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전업주부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감정기복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가정에 충실한 타입이어서 결혼 생활 중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정 많고 소녀 같은 분이라 저는 흔히 얘기하는 고부 갈등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시누이만 똑바로 살았다면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더군요.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 자기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 뭐가 궁금한데? 얘기해봐. 자기 누나, 그러니까 형님 말야. 어머님이랑 형님의 관계가 살짝 독특하지 않아? 어머님이 형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형님이 아무리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머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더라고. 당연히 엄마랑 딸 사이니까 그렇지. 원래 모녀지간은 애틋하잖아. 일반적으로야 그렇지만 어머님과 형님의 관계는 조금 달라. 형님이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어머님은 마치 형님이 초등학생 아이인 것처럼 대하신다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누나는 우리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야. 누나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서 누나가 잘 먹지를 못했나 봐.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양실조 상태였지. 지금도 누나가 누가 봐도 왜소하고 키도 작잖아. 엄마는 그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어쩐지 어머님은 형님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항상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심지어 누나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엄마 탓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그게 왜 어머님 탓이야? 형님 말로는 결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답답한 관계를 참을 수가 없어서 파혼했다고 하셨거든. 형님이 결정한 인생인 거지. 어머님 탓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누나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가 봐. 나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난 잘 먹고 잘 자랐거든. 누나만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어. 자기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안 서운했어?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하기도 했는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나도 독립적으로 살아서 별로 신경 안 썼지. 누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형님이 아직까지도 애처럼 행동하는 면이 있는 건 어머님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울적하다고 회사 그만두고 엄마 카드 한 장 들고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는 정말 쇼킹했거든. 그것도 어머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카드 들고 나갔다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걸? 여행 중에 최고로 재밌는 여행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면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대. 내 누나지만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버지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천상천하 좌독존이야. 엄마가 누나를 감싸고 도니까 나도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어머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여기저기 편찮으신데 정말 걱정이다. 어머님 없이 형님이 어떻게 사실지도 걱정이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설령 엄마랑 누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혼자 살게 되더라도 절대 자기한테는 피해 없게 할게. 나 힘들어질까봐 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서울 집에서 살았고 제 남편은 지방에서 소규모 보습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자주 찾아뵈었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인 신우와 함께 살고 싶다며 저희의 제안을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이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올케, 잠시 올케네 집에 우리 엄마 내려가 계실 거야. 집만 간단하게 챙겨서 보낼 거니까 올케가 신경 좀 써줘.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오신다고요?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쭉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해야 해서
엄마한테 잠시만 올케네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어. 형님, 그 집 리모델링 하시게요?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내부는 크게 손댈 필요 없어 보였는데요. 그 집에서 나랑 엄마랑 평생 살아야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올케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함부로 나대? 내가 나대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죄송해요. 리모델링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올케는 나대지 말고 엄마한테는 간단하게 화장실이랑 주방 한두 곳 손본다고만 말해놨거든. 나중에 올라오면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요, 형님. 그런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짧게는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끝나. 공사 끝나면 다시 엄마 데려올 거야. 저희는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좋아요. 저희 민재도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요.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홀딱 깬다. 네? 올케 이 아파트 욕심나서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방 사니까 서울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엄마 꼬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저희 집 있어요. 어머님 집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엄마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 거고 엄마 집은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우리 엄마 몇 달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이 집이 올케 집 될 거라는 큰 꿈은 버려. 정말 별꼴이야.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봐주셔서 전업주부인 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사니까 너무 좋다면서 계속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인테리어 공사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요? 어머님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요. 죽을 때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올케는 우리 엄마 죽기를 바래?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데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얼른 어머님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내려오신 지 2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던 자재나 부품들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쉬엄쉬엄 했어. 나도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받을지 몰랐거든.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암 걸린 노인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자꾸만 원래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니까 형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분간 올케네 좀 더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올케는 우리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대답만 하니까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저희가 모르는 사고가 났는데 저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수습하는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님께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몰래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래? 공사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 아니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안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났대.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보니까 공사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 누나는 공사가 끝났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뭔가 다 이상해. 자기야, 형님 모아놓은 돈이 꽤 많아?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 나이 되도록 엄마한테 얹혀 살겠어? 돈 없다면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천만 원이 들었대. 경비 아저씨 말로는 그 집 돈 엄청 들여서 최고급 자재만 썼다고 하시던걸? 그럴 리가 없는데. 동호수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누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최근에 공사한 집 거기 하나뿐이래. 나 지금 너무 불길해. 형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께 신우에 관해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우한테 큰 돈이 생길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신우가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 영주권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친구 통장에 몇 달 동안 넣어놓고 있기만 하면 되고
영주권 진행 작업이 끝나면 신우 친구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가 시어머니 돈을 홀라당 써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언제 다시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기다려봐. 아직 문짝도 도착을 안 했어. 문짝 달린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올케, 위암 걸린 우리 엄마 팽개쳐두고 서울에 왔다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네 잘못이야. 하도 연락이 없고 어머님도 불안해하셔서 다녀온 건데 저야말로 놀랐어요. 인테리어는 진즉 끝났는데 저희한테 왜 거짓말 하세요?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위암 진단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병든 어머님은 모시기 힘들어서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에 1억 5천을 쓰셨다면서요?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우리 엄마 모시라고 보내놨더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하늘 같은 신우이한테 대들어? 형님,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분께 연락해서 통장 잔액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어머님 돈 무사히 보관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진짜 선 넘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올케 갑질에 휘둘릴 줄은 몰랐네.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돈 문제는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요. 내일 어머님 올라가실 거예요. 야, 인테리어 안 끝났다고. 오지 마. 형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거기 어머님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픈 노인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올케네 집에서 쭉 쉬라고 해. 형님, 어떻게 돈이랑 집만 가로채고 편찮으신 어머님을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올케, 너 평소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다며. 그래서 올케 소원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해?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어머님도 동의를 하셨을 때 얘기죠. 지금 어머님은 얼른 원래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올케 속마음을 이제야 내가 알았네. 우리 엄마 병 걸리기 전에는 엄마 데려가고 싶어 하더니 암 걸리니까 올케도 내쫓고 싶은 거지? 공짜로 병간호 하기가 억울해서? 혼자서 착한 척은 오지게도 하더니 이제서야 인간미가 느껴지네. 뭐라고요? 내가 인심 썼다. 올케한테 5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걸로 성진이 모르게 명품백이나 하나 사. 암 걸린 노인네 구박하고 싶을 때마다 가방 보면서 화 풀어. 그럼 잘 좀 부탁할게.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한 후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집도 돈도 하나뿐인 딸에게 뺏긴 처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놔두고 온 사진 액자를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보물 1호였습니다. 그것만 보내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시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형님, 어제 제가 보내놓은 톡 읽으셨으면서 왜 답이 없으세요? 그거 사실 버렸어. 어머님이랑 아버님 같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리게 구질구질하잖아. 사진은 찢어서 버렸고 액자는 분리수거 했는데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올케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줘. 그거 어머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진인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인생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거라고 전해줘. 공술의 공수거 몰라? 죽기 직전에 왜 갑자기 물건 집착이 심해지셨나 모르겠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고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오늘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싫은데? 엄마, 올케가 나한테 막대하는 거 보이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혼내줘. 어머님께서 형님 재산 다 몰수한다고 하셨어요. 엄연히 말해서 형님 재산도 아니죠. 어머님 재산인데 형님이 가로챈 것뿐이니까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500원은 남겨주신다네요? 엄마, 올케 왜 저래? 엄마가 빨리 혼내줘. 네 올케 말대로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빌려준 1억 5천만 원 당장 나한테 입금시키고.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돈은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내가 조금 썼고
나 이 집에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공사 핑계 대면서 엄마 못 오게 했던 건데 그 일도 다 끝났고 내일 엄마 올라와도 돼. 형님, 곧 내용 증명 하나 갈 거예요. 집에서 나가고 대여금 반환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실행해주세요. 엄마, 올케가 지금 나랑 엄마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거 몰라? 엄마, 나 믿지? 성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죄를 많이 지었다. 지금이라도 너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날 원망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미 한 결정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 엄마,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한 번만 용서해줘. 신우는 바로 저희가 있는 지방까지 내려와서 눈물로 사죄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집으로 들어가셨고 신우는 갑자기 쫓겨나 지방에 있는 고시원방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신우가 가져간 1억 5천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신우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들을 전부 차감해 신우 몫으로 돌아갈 상속재산은 굉장히 적어진 셈이죠. 현재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희 시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신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비야, 오랜만이다. 반년 전에 결혼식 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내고 있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에 출산했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누가 나불댄 거예요? 나불대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승현이한테 들었어. 승현 씨가 그랬다고요? 아, 진짜 마마보이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슬비야! 어머님,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가족 친지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없어요. 상견례랑 결혼식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전 10월도 겪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요. 안 그래, 슬비야? 어머님은 생긴 것부터가 괴롭힐 것 같아서 싫어요. 내 눈매 때문에 그러는 거니? 뭐 가족들과의 교류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니 그건 너한테 맡기겠다만 출산을 끝낸 며느리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는 시어머니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을 뿐이야. 아, 뭐야? 손주 보고 싶으신 건가 봐요? 어? 뭐 보여준다고 하면 보고 싶긴 하지. 그럼 출산 기념으로 한 2천만 원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어머님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아, 그러세요? 그럼 손주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출산했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려고 카톡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 좋을 대로 하렴. 뭐야? 정말로 손주 못 만나도 상관없으세요?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요? 저희도 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아이가 유일한 손주라고요. 무슨 소리야? 혜인이 3달 전에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불임 치료한 지가 언젠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승현이가 말 안 해주든? 에? 승현 씨요? 너한테도 말했더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흘려듣고 말았다고.
동생 부부한테는 자기가 직접 출산 축하해주겠다고 머쓱해 하면서 말하던데? 네? 설마 얘기 자체를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최 무슨 소리래요? 그럼 이제 됐지? 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이만 줄일게. 아니 동서, 나보다 서열도 낮은 주제에 애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아부 떠는데 써먹다니 배짱 좋다? 장남 며느리인 나를 두고 감히 첫 손주를 낳아?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그거지? 어머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불임인 주제에 일부러 돈 엄청 써가면서까지 애를 낳았다는 건 나중에 들어올 어머님 유산이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 세대 사람들은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유산은 전부 다 장남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부를 떨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니까 네가 손주를 몇 명을 낳든 뭐라든 니네가 받을 유산은 10원도 없다고. 딱하게 됐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 쌍둥이 낳은 지 벌써 3달이나 됐네. 다들 건강하니? 네, 저랑 아이들이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낳으려고 친정으로 간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한 거니? 그게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실은 어제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슬비가? 제가 그 카톡을 읽은 시간이 좀 늦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내용이 뭐였는데?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내용이에요. 괜찮아. 실은 나도 슬비랑 카톡을 해봤는데 그때 네가 출산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아마 그거랑 관련된 얘기겠지 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대화한 것 좀 캡처해서 보내줄래?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유산이라니. 먼저 떠난 애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금이랑 알바 조금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딱히 남겨줄 유산은 없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형님이랑 얘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승현이한테는 말해놓을 생각이야. 근데 슬비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너희 보고도 똑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것 같네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말을 해서 귀찮은 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댁 가족이랑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꾸나. 게다가 지금 우리도 바쁜 시기니까 굳이 귀찮은 일만 늘릴 필요는 없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신 거라면 괜찮겠죠. 알겠어요. 어머님, 승현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둘째네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슬비야. 왜냐면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사 다 끝난 후에 너한테 알려달라고 승윤이한테 말해놨거든. 네? 대체 뭐예요 이게? 시댁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그런데도 혜인이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내 유산을 노리는 듯한 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이사 가는 곳 주소는 안 알려주기로 했다. 제가 낳은 손주 얼굴 못 봐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승원애랑 살고 있어서 상관없어. 귀여운 쌍둥이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있어서 딱히 외롭지도 않아. 아니, 아예 같이 살기까지 하세요? 그래, 승호랑 혜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혜인이 10월드 겪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불쌍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네? 혜인이가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는다고 반년 정도는 따로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 에? 굳이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니?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혜인이가 얼마나 은큼한 앤데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모르세요? 첫 손주를 낳은 건 그냥 재산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불임인 주제에 굳이 큰돈 들여서 불임 치료를 받아가면서 출산한 걸 보면 언젠가 들어올 어머님 유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슬비야, 내 유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 난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요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실 거 없어요. 뭐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니? 이만 실례할게요. 아니 어머님, 왜 그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야 또? 집이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야? 거기는 왜 간 건데? 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빈집이 되었을 테니까 저희 가족이 가서 살려고 일부러 이사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애초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야. 네? 집 주인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야.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던 어머님 집 아니었어요? 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발령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집을 안 샀었어. 월세 안 내면서 사는 내 집은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 또 착각할까봐 지금 말해두는 건데 이 집은 승호 명의의 집이야. 네? 그럼 이제 됐지? 내 새끼들 낮잠 자다가 깼다 야. 아니 어머니, 그럼 이만 가보마. 슬비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들은 사돈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슬비는 승연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해약하고 성급히 이사를 준비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승연이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슬비는 싱글맘이 되기는 싫다고 울부짖었고 양육권은 승연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 봅니다. 본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당해서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지금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